2019년 4월 18일 오후 12시 25분 평화로웠던 도쿄 이케부쿠로 시내가 일순 소란스러워집니다.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해온 자동차가 횡단보도 위의 자전거를 그대로 들이받았던 것인데요. 깜짝 놀라 인도 위로 몸을 피신한 시민들은 이어지는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죠. 멈춰 서기는커녕 폭주에 가깝게 급가속한 차량이 또 다른 횡단보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끔찍한 비명이 울려 퍼졌는데요. 언젠가는 터지리라 예상했지만 그 누구도 막지 못했던 최악의 사고, 이케부쿠로 폭주 사고의 참혹함이 도로를 뒤덮고 있었죠. 12時27分各地、豊島区南池袋1丁目4番先、日の出町第2公園交差点におきまして、乗用車とゴミ収集車が交通事故、これによりまして、自転車あるいは歩行者を巻き込んだ模様でございます。傷病者にありましては10名、男性4、女性6、推定2歳から80代の方が処分者となっております。すでに医療機関に搬送済みでございます。消防隊は救急隊11隊、その隊が11隊、計22車で対応いたしました。現在まで判明していることはここまででございます。 도쿄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고인 만큼 수습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급파된 소방대원들은 즉시 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들을 구조했고, 경찰들은 증거가 될 만한 파편들을 수집함과 동시에 사건의 범인을 찾아 나섰는데요. 그런데 그때 구급대원의 입에서 모두를 벙찌게 만드는 한마디가 튀어나왔죠. 가해자가 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져서요,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워낙에 노령이라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폭주 승용차의 운전자는 1931년생 87세의 노인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일본 통상산업성 공업기술원장에 재직하였던 전직 고위관료 이이즈카 코조였다는 건데요. 이 사실을 알고 가장 분노한 것은 이케부쿠로 폭주 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은 유가족이었죠. 지팡이가 없으면 제대로 걷기조차 힘든 노인이 자동차를 운전해 이와 같은 사고를 냈다는 것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남자를 절망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계속되는 고령화에 사회적 경종이 울리고 있던 일본에서 90세에 가까운 노인이 31살의 어머니와 3살짜리 딸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소식은 대중들 사이에서도 들불처럼 번져나갔는데요.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에 언론들 역시 열띤 취재와 보도에 나섰죠. 가해 차량 운전자는 아주 뻔뻔한 태도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급발진이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미친 듯이 폭주했다. 차량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나는 무죄다. 그동안 숱하게 발생해왔던 고령자 사고와 너무나도 흡사한 변명이었는데요. 유일하게 다른 점은 이이즈카 코조에게는 믿을 구석이 있다는 것이었죠. 일본 최고의 대학인 도쿄대에서 공학을 전공,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그는 특히 계량학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사용되는 여러 측정 기법 및 측정 기기를 개발, 발명하였고 국제 표준화 작업에도 크게 공헌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농기계 시장에서 세계 3위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대기업 쿠보타에 입사, 직접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는가 하면 수많은 학회와 국제기구, 연합의 회장, 이사, 고문직을 역임하는 등 승승장구를 이어갔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직까지 진출해 통상산업성 공업기술원장이라는 고위 관료 자리까지 올라간 이이즈카는 그야말로 엘리트였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이이즈카 코조처럼 각 분야에서 두터운 인맥과 재력을 쌓아 손쉽게 죄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급에 속한 이들을 상급 국민이라는 속어로 부르는데요. 실제로 이이즈카는 끔찍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각계의 산재한 인맥들 덕분에 구속되지 않고 집에서 편안히 수사를 받을 수 있었죠. 심지어 언론까지 상부의 압박에 눈치를 보며 가해자를 이이즈카 씨, 이이즈카 전 원장 등의 정중한 호칭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간의 일반인들의 교통사고와는 너무나 다른 특별 대우였는데요. 그러나 곧 밝혀진 사건의 전말은 이이즈카가 수십 년간 쌓아온 명예와 인맥, 막대한 부로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죠. 1965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별다른 사고 없이 차량을 운행해왔던 이이즈카였지만
세월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70대로 접어든 2001년 자전거와의 접촉 사고를 일으켜 약식 처분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점차 노화의 영향이 나타났는데요. 이윽고 2010년대 중반쯤부터 손발이 떨리고 한쪽 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게 되었죠. 요즘 피곤해서 그래. 난 아직 건강하다고. 2018년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악화된 상태에 병원에 방문한 이이즈카는 파킨슨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이미 한쪽 다리는 마비되어 지팡이가 없으면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였기에 의사는 절대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에게 신신당부를 했는데요. 그러나 일본 법률상 파킨슨병이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던 이이즈카는 그 말을 깔끔하게 무시했죠. 오히려 걷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가까운 거리도 차량을 이용하는 등 운전의 빈도를 더욱 늘렸습니다. 2019년 이이즈카의 파킨슨병 증세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는데요. 이 시기 이웃 주민들은 아내가 밖에서 세세하게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몇 번이고 주차를 실패하는 이이즈카를 매일같이 목격했다고 하죠. 그럼에도 전직 고위 관료의 마음속은 여전히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2019년 4월 18일 사고 당일, 그날도 덜덜 떨리는 다리로 차량에 탑승한 이이즈카는 혈기왕성한 젊은이처럼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한 속도인 시속 50km를 지키며 운전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은 그의 눈에 너무나 답답해 보였죠. 제한 속도를 넘기며 커브길에 진입한 이이즈카는 여기저기 차선을 옮겨다니며 전방의 오토바이나 차량들을 추월하는 등 위험천만한 운전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과도하게 핸들이 틀어진 차량이 시속 69km로 연석과 충돌하고 말았는데요. 그 충격으로 이이즈카의 하반신이 크게 뒤틀어지며 엑셀을 브레이크라고 착각하기 좋은 위치로 이동했죠. 그 결과 사고가 발생하며 본능적으로 이이즈카가 브레이크를 밟은 순간 차량이 급가속하기 시작합니다. 노쇠한 육체와 파킨슨병으로 인해 마비된 근육, 이미 젊었을 적에 이지를 상실한 뇌, 자신이 밟고 있는 것이 엑셀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로 그저 탄성을 내뱉으며 이이즈카는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내려 밟았는데요. 시속 84km로 횡단보도 위 남성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은 이이즈카는 더욱 거세게 브레이크를 밟았죠. 시속 96km까지 가속한 차량은 그 다음 횡단보도에 모녀가 탑승한 자전거를 덮쳤고 곧바로 좌회전 중이던 쓰레기 수거 차량과 충돌, 크게 회전하며 또 다른 횡단보도로 날아들었습니다.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은 대형 사고를 일으킨 이이즈카의 첫 행동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이 급발진해서 사람을 쳤다, 에어백도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조사 결과 차량의 결함은 없었죠. 차량 내 기록 장치와 각종 정황들은 이이즈카가 엑셀만을 밟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에어백도 정상적으로 작동한 상태였는데요. 눈앞에서 터져있는 에어백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이 파킨슨병 증세가 있음에도 운전을 감행하고 과속과 추월을 반복한 끝에 일으킨 사고, 그야말로 오만과 과신으로 인해 발생한 참사였죠. 事故当日の朝は、いつも通り妻と娘が、玄関まで行ってらっしゃいをしてくれまして、で私も通常通り仕事に向かい、昼休みですね、12時くらい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妻と毎日テレビ電話で、妻と娘にテレビ電話してましたので、テレビ電話をして、でその後私は普通に仕事をしていました。で、仕事中に連絡が、来まして、病院に向かってほしいということでしたので、病院に向かいました。もう行った時にはもう亡くなっておりましたので、たった一瞬で私たちの未来は奪われてしまいました。悔しくて仕方がありません。私の最愛の2人の命を奪ったという相応の罪を償ってほしいです。 유가족의 가슴 아픈 사연과 범인의 처벌을 바라는 진심 어린 호소는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에 출두한 이이즈카는 여전히 뻔뻔했는데요.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
자신이 페달을 착각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건 불가능하다. 그럼 이번 사고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가? 책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른다. 걷잡을 수 없이 들끓는 여론과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대중을 앞에 둔 상황이었기에 재판부는 상급 국민을 배려해 줄 수가 없었는데요. 피고 이즈카 코조는 약 10초 동안 브레이크와 착각해 엑셀을 계속 밟았다. 이는 운전자에게 연령과 관계없이 똑같이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어긴 것으로 중대한 과실이다.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본 사고로 2명이 사망하였으며 9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중 5명은 장기 입원을 요하는 중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영구적 상해를 입은 자도 있다. 피고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할 마음이 없다고 말하고 자신의 과실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성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가 현재 90세의 고령이라는 것, 심신이 온전치 않다는 것은 인정되나 스스로가 능력의 쇠퇴를 인지했음에도 자기 편의를 우선하여 운전을 계속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피고의 책임이다. 주문, 피고인을 금고 5년에 처한다. 2021년 9월 2일 도쿄 지방재판소는 이즈카 코조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죠. 이어진 민사소송에서는 유가족에게 1억 4천만 엔을 지불할 것을 명하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판결과 보상이 나오더라도 이미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했는데요. 이에 열도 전역에서 고령 운전자 사고를 방지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일어났죠. 2020년 3월 일본 정부는 일정 이상의 교통규칙 위반 기록을 지닌 75세 이상의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할 시 실제 주행시험이 포함된 운전 기능검사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2022년 5월 13일부로 시행합니다. 해당 개정 법안에는 새로운 한정 면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안전운전 서포트카, 일명 서포카만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추가된 것이죠. 페달을 오인해 차량이 급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엑셀을 강하게 밟을 경우 엔진이 작동하지 않게 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여러 안전장치가 탑재된 서포카는 급발진 사고 등의 인사사고 건수를 크게 경감시켰습니다. 또 고령 운전자 스티커를 부착해 다른 운전자들에게 배려와 양보를 유도하는 등 여러 정책들이 더해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던 2024년 10월 26일 최악의 참사로 일본 고령자 운전의 역사를 바꿔놓은 이즈카 코조는 수감 중 노안으로 사망하고 말죠. 그가 저지른 죄의 값을 모두 치르기에 93세의 노인의 몸은 너무나도 쇠약했습니다. 이즈카가 폭주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 죽기 전날까지 운전대를 잡았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에는 이즈카가 너무나도 많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